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 마지막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ETF의 실존 투자를 위한 핵심 정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저번에 ETF가 투자 도시락이라는 건 이해하셨을 텐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ETF를 사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 거지? 코덱스, 타이거, 똑같은 S&P 500인데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 건데 ETF 개념만 아는 것과 실제 투자로 돈을 벌 준비가 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격을 완전히 메워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ETF를 실전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ETF를 고르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이 영상 하나면 내일 당장이라도 ETF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핵심 요약, 먼저 지난 영상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TF는 투자 도시락이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처럼 여러 재료가 하나에 담겨 있어서 4만원으로도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등 200개의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ETF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한국 기업 도시락, 두 번째 해외 및 기타 재료 도시락, 세 번째 진짜 해외 도시락. 그리고 ETF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액으로도 대기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4만원으로 200개 기업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진짜 싸다. 펀드 대비 수수료가 5분의 1 수준입니다. 셋째, 투자 대상이 엄청 다양하다. 주식부터 금, 달러, 국채 등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고 팔기가 편하다. 주식처럼 클릭 한 번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은 안 된다. 둘째, 사고 팔기 어려운 ETF도 있다. 셋째, 하루 만에 대박나기는 어렵다. 넷째, 지수와 수익률이 완전 똑같지는 않다. 자, 이제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은 이 기본기 위에 실전 투자를 위한 핵심 정보들을 쌓아보겠습니다. ETF도 세금을 낸다고요? 헷갈리지 않게 쉽게 정리한 세금 가이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15.4%, 22%, 250만원. 세금 종류 2개만 기억하세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는 ETF를 비싸게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ETF를 가지고 있어서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반찬 서비스 세금입니다. 도시락 안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 반찬이 들어있죠.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서비스 반찬인 배당금을 조금씩 얹어줍니다. ETF 도시락 가게가 그걸 받아서 우리 투자자에게 나눠주는데, 그때 배달비처럼 15.4%를 자동으로 떼고 줍니다. 그래서 배당세는 서비스 반찬 받을 때 자동으로 떼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도시락 되팔기 세금입니다. 내가 도시락을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더 비싸게 팔면 이익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양도 차익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도시락 되팔아서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핵심 하나, 국내 주식형 ETF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코덱스 200, 타이거 배당성장 ETF 같은 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ETF는 팔아서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을 받을 때만 15.4% 세금이 자동으로 떼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0원이면 세금 154원을 빼고 846원만 입금되는 거죠. 왜 이렇게 혜택이 좋냐고요? 나라에서 국내 기업 투자를 장려하자라는 그런 정책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면 할인해주는 것처럼요. 핵심 두 번째, 해외 기타 ETF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플러스 미국채 30년, 에이스 KRX 금 같은 것들, 이름에 미국, 금, 달러, 채권 등이 들어간 ETF들이죠. 이러한 ETF들은 수익이 나면 매매 차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고, 배당이 있다면 배당세도 15.4% 따로 붙습니다. 둘 다 자동으로 떼어가니까 신경 쓸 건 거의 없습니다. 왜 세금이 붙냐고요? 한국 도시락은 세금 할인해주지만 외국 재료로 만든 도시락은 정상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세 번째, 해외 직접 투자 ETF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는 SPY, QQQ, VT 같은 ETF들, 이건 완전 외국마트에서 직접 사온 도시락이니까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의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이면 25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연도 해외 ETF로 매매 차익이 6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350만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선 대부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기타형 ETF는 배당 수익에 세금이 붙지만 자동 정산돼서 복잡하진 않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상장 ETF는 수익이 크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초보자라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부터 시작하세요. 세금도 간단하고 관리도 편합니다. ETF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3,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ETF 이름 앞에 붙은 코덱스 타이거는 뭔가요? 운용사 브랜드명입니다. 마치 편의점 도시락에도 세븐일레븐, CU, GS25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ETF에도 만든 회사별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에이스는 한국투자운용, 솔은 신한자산운용, 라이즈는 KB자산운용, 플러스는 한화자산운용입니다. 같은 S&P를 추종해도 코덱스 S&P 500, 타이거 S&P 500, 에이스 S&P 500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브랜드보다는 성능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ETF를 고를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운용 비용, 낮을수록 좋습니다. ETF 관리하는 데 드는 연간 수수료입니다. 0.1% 이하를 추천드리며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펀드 보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산 규모, 클수록 안정적입니다. ETF에 모인 총 투자금을 뜻합니다. 순자산 총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순자산 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ETF의 순자산 총액은 바로 확인이 어렵지만 거래대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면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대금은 10억 원 이상을 추천하며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거래대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총액은 각 ETF 운용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루 동안 사고 판 ETF 수량입니다. 100만 주 이상을 추천하며 거래량이 적으면 팔고 싶을 때 안 팔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거래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구성 종목, 내가 원하는 기업들인지 확인.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고 비율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이버 증권 분석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확인 방법입니다. 직접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증권을 검색합니다. 원하는 ETF 이름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S&P 500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코덱스 미국 S&P 500의 펀드 보수, 즉 운용 비용은 0.0062%로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자산 규모, 순자산 총액은 여기서 확인이 불가하여 대금으로 대신 확인합니다. 대금은 1212억 3천만이므로 대금 역시 크고 안정적입니다. 순자산 총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코덱스 ETF 운용사인 삼성펀드에 들어가서 코덱스 미국 S&P 500의 상품 정보에서 순자산 총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래량은 약 600만 주로 100만 주 이상이니까 거래가 아주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ETF의 포트폴리오, 즉 구성되어 있는 기업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꿀팁은 이 4가지 모두 좋은 ETF를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 얼마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10만원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코덱스 200의 2주가 약 8만원이고 코덱스 미국 S&P 4주도 약 8만원 정도 합니다. 초기 비용이 적더라도 바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ETF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직접 ETF 사는 실전 영상. 자, 이제 실제로 ETF를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S&P 500 ETF를 예로 들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3개 ETF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ETF 검색하기. 어플을 실행하면 어플 상단에서 주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S&P 500을 입력하면 각기 다른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S&P 500 ET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ETF 비교 분석.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의 S&P 500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3가지 ETF를 검색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미국 S&P 500을 비교한 표입니다. 3단계 선택 기준. 이렇게 비교해보니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용 비용은 에이스 미국 S&P 500이 가장 저렴하지만 다른 2가지 ETF에 비해 자산 규모와 거래량이 낮았습니다. 자산 규모와 거래량은 타이거 미국 S&P가 가장 크고 안정적이지만 코덱스 S&P 500이 비슷한 규모에서 운용 비용이 좀 더 저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사실 이 3개 모두 S&P 500을 똑같이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초보자라면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수료 차이는 연간 0.01에서 0.02%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ETF를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ETF로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4단계 실제 매수하기. 선택한 ETF를 클릭, 주문 버튼, 매수 버튼. 주문 방식에는 지정가와 시장가가 있습니다. 지정가는 내가 입력한 가격 이하나 이상에서만 체결됩니다. 현재가보다 불리한 가격이면 체결을 기다리게 되고 유리한 가격이면 즉시 체결되기도 합니다. 시장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즉시 매수 매도됩니다. 초보자나 장기 투자자는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한 ETF라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즉시 체결됩니다. 수량 입력 후 시장가 매수 클릭, 완료. 온라인 쇼핑만큼 간단합니다. 실전 매수 꿀팁입니다. 꿀팁 하나, 시장가로 간단하게.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이고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의 ETF라면 시장가로 사도 안전합니다. 꿀팁 두 번째, 분할 매수로 리스크 줄이기. 1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매수하여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꿀팁 세 번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ETF는 개별 주식보다 안정적이라 매수 타임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재는 것보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ETF 세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5.4%, 22%, 250만 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둘째, 좋은 ETF를 고르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운용비용 0.1% 이하,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거래량 100만 주 이상, 구성 종목이 내가 원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기. 세 번째,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작이 불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ETF 매수는 온라인 쇼핑만큼 간단합니다. 비교 분석, 선택, 클릭, 완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ETF는 어렵게 보이지만 알고 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투자를 미루면 내 돈은 그대로이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이 가장 싸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ETF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 실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로 실전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 경제가 낯선 분들도 복잡한 용어 없이 실제 투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감각을 바꾸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공부 좀 해라.